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지? 차갑고 건조한 도쿄의 가을 공기가 뺨을 스쳤다. 다나카 켄지는 얇은 최신 유행 후드티 주머니를 찔러 넣은 채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시선은 꼼짝 않고 서 있는 황궁 호위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짙은 감색 제복, 흰색 장갑, 반짝이는 검은색 단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돌처럼 굳은 부동 자세. 켄지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시대착오적인 연극처럼 보였다. 켄지는 이제 막 스물 후반에 접어든 야심만만한 예비 테크 사업가였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효율성, 혁신, ROI, 투자 수익률 같은 단어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런 고리타분한 전통, 특히나 세금으로 유지되는 이런 쇼는 그에게 비효율과 낭비의 극치로 여겨졌다. 저렇게 서 있기만 하는데 도대체 무슨 가치를 창출한다는 거야? 그는 속으로 비웃었다. 그의 발치에는 흠집난 고급 브랜드 운동화가 놓여 있었고 손에는 최신형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몇 번의 스타트업 실패 후 그는 성공에 대한 강박과 조급함에 시달리고 있었고 세상의 모든 비효율에 대해 병적인 반감을 품게 되었다. 황궁 동원의 넓은 자갈밭에는 그와 같은 관광객들이 드문드문 흩어져 있었다. 대부분은 조용히 호위관의 교대식을 기다리거나 존경심을 담아 멀찍이 서 사진을 찍고 있었다. 그 중에는 사토 유미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도 있었다.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진심으로 흥미롭다는 듯 호위관과 고풍스러운 문을 번갈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켄지는 그녀 같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저런 것에 감탄할 시간이 있다면 차라리 새로운 알고리즘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하는 게 훨씬 생산적이지 않을까? 말도 안 돼. 완전 시간 낭비야. 켄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그의 머릿속에 장난기 섞인, 아니 어쩌면 냉소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 움직이는 석상의 우스꽝스러움을 포착해서 동료들이나 자신의 냉소적인 블로그에 공유하는 거다. 약간의 반항심이 섞인 쾌감이 느껴졌다. 규칙이란 어차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니까. 그는 유미가 서 있는 곳보다 훨씬 가까운 명백히 접근 금지 밧줄이 쳐진 구역 너머를 힐끗 보았다. 더 나은 샷을 위해서는 저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지. 그는 그렇게 합리화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켄지는 주위를 슬쩍 둘러보았다. 아무도 자신에게 특별히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았다. 그는 망설임 없이 낮은 밧줄 너머로 발을 디뎠다. 발밑에 자갈 밟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지만 그는 애써 무시했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 혼다 호위관의 무표정한 얼굴을 최대한 가까이서 최대한 굴욕적으로 담아내는 것이었다. 그가 제한구역 안으로 몇 걸음 더 들어가자 혼다 호위관의 미동 없던 눈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낀 것 같았다. 착각일까? 켄지는 오히려 대담해졌다. 그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이대며 호위관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갔다. 뷰파인더 속 호위관의 얼굴은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담고 있지 않은 가면 같았다. 월급값은 하는 건가? 켄지는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피식 웃었다. 그는 심지어 호위관 앞에서 살짝 몸을 움직이며 반응을 유도하려 했다. 마치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아 짜증이 났기 때문이다. 이봐, 나 여기 있다고. 그때였다. 물러서라! 샤가레! 갑작스럽고 날카로우며 엄청나게 큰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켄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에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소리의 근원지는 바로 눈앞의 혼다 호위관이었다. 그는 조금 전까지 미동도 않던 자세 그대로였지만 그의 입에서는 마치 금속이 부딪히는 듯한 단호하고 위압적인 경고가 터져나왔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의 오른발이 땅을 강하게 구르는 소리가 쾅 하고 울려 퍼졌다. 짧지만 강력한 진동이 켄지의 발밑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켄지에게 쏠렸다. 속삭이는 소리, 놀란 숨소리, 그리고 명백한 비난의 눈초리들. 조금 전까지 조용히 사진을 찍던 유미조차 당황한 표정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켄지 대신 붉어져 있었다. 켄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뉘우침보다는 당혹감과 분노가 먼저 치밀었다. 고작 사진 좀 찍겠다고 다가간 것뿐인데 무슨 범죄자 취급이야? 빌어먹을 과잉 반응. 그는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며 마지못해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완전히 자리를 뜨지는 않았다.
그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채 혼다 호위관과 자신을 향해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번갈아 쏘아보았다. 그는 재빨리 스마트폰으로 짧은 영상을 찍어 방금 겪은 어이없는 일에 대한 불평을 담아 자신의 비공개 소셜미디어에 올릴 생각까지 했다. 켄지는 여전히 분이 가시지 않은 채 밧줄 바로 바깥쪽에서 팔짱을 끼고 혼다 호위관을 노려보고 있었다. 저 딱딱한 로봇 같으니라고, 융통성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군. 그는 속으로 계속 투덜거렸다. 주변의 시선은 점차 사그라들었지만 켄지의 마음속 불쾌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혁신적인 사고방식과 이 구시대적인 시스템 사이의 간극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냉소를 금치 못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켄지가 서 있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제한구역 바로 근처에서 어린 남자아이가 갑자기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아이는 놀라서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고 근처에 있던 아이의 엄마가 황급히 달려갔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잠시 그쪽으로 쏠렸다. 켄지는 본능적으로 혼다 호위관을 쳐다보았다. 불과 몇 미터 앞에서 아이가 넘어졌는데 그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의 시선은 여전히 정면의 허공을 향해 있었다. 켄지는 어이가 없었다. 저 봐, 저 무심함. 아이가 바로 앞에서 넘어졌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 인간미라고는 전혀 없군. 그는 또다시 호위관을 비난할 거리를 찾았다는 생각에 내심 고소해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른 움직임이 있었다. 아이가 넘어진 것을 본 다른 제복 차림의 경비원, 아마도 황궁경찰 소속이거나 공원 관리인일 것이다. 이 재빨리 다가와 아이의 상태를 살피고 엄마를 도왔다. 그는 능숙하게 아이를 달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금세 잦아들었고 상황은 신속하게 정리되었다. 켄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혼다 호위관은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시스템은 작동했다. 아이는 도움을 받았고 질서는 유지되었다. 호위관의 부작위는 무관심이나 무능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역할, 그의 프로토콜의 일부였다. 그는 자신의 정해진 위치와 임무를 벗어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큰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톱니바퀴였던 것이다. 그는 직접적인 보안 위협이나 특정 명령이 없는 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 임무인 사람이었다. 순간 켄지는 자신의 행동을 떠올렸다. 사소한 개인적인 재미와 냉소적인 만족감을 위해 그는 명백한 규칙을 어기고 제한구역을 침범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날카로운 경고와 주변의 비난이었다. 그는 시스템을 존중하기는커녕 방해하고 조롱하려 했다. 반면 혼다 호위관은 어떠한가? 그는 인간적인 본능이나 감정, 아이가 넘어졌을 때 돕고 싶은 마음보다 자신의 규율과 임무를 우선시했다. 그리고 그 결과 더 큰 질서가 유지되었다. 켄지는 갑자기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내가 뭘 한 거지? 그의 머릿속에서 혼다 호위관의 역할과 자신의 행동이 극명하게 대비되며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그의 냉소주의와 오만함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소동은 금세 가라앉았고 사람들은 다시 흩어져 각자의 볼일을 보기 시작했다. 아이와 엄마는 괜찮다는 듯 경비원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자리를 떴다. 혼다 호위관은 여전히 그 자리에 변함없는 자세로 서 있었다. 하지만 이제 켄지의 눈에 비친 그는 더 이상 우스꽝스러운 석상이 아니었다. 그는 흔들리지 않는 규율과 책임감의 상징처럼 보였다. 켄지는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고개를 살짝 숙이고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근처의 히비아 공원연으로 향했다. 조금 전의 번잡함과는 달리 공원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가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서져 내리고 있었고 연못에는 오리들이 한가롭게 떠다녔다. 그는 텅 빈 벤치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해질 육의 부드러운 빛이 도쿄의 빌딩 숲 너머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멀리 도쿄타워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였다. 켄지는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아까 급하게 올렸던 비공개 게시물이 떠올랐다. 그는 망설임 없이 앱을 열어 해당 게시물을 찾아 삭제했다. 화면 속 자신의 얼굴이 유난히 어리석어 보였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혼다 호위관의 날카로운 경고음과 흔들림 없던 눈빛,
그리고 자신의 오만하고 경솔했던 행동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맴돌았다. 그는 효율성과 혁신만을 외치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 전통, 규율, 존중,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의 노고를 얼마나 쉽게 무시하고 폄하했는가. 스타트업의 성공만이 진정한 가치라고 믿었던 자신의 편협함이 부끄러웠다. 실패에 대한 불안감이 그를 얼마나 옹졸하고 방어적으로 만들었는지 깨달았다. 그때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조금 전 황궁동원에서 보았던 사토 유미였다. 그녀는 공원을 산책하다가 켄지가 앉아있는 벤치 근처를 지나가게 된 모양이었다. 그녀는 켄지를 알아보고 잠시 멈칫했다. 둘의 시선이 허공에서 짧게 마주쳤다. 켄지는 그녀의 눈빛에서 어떤 비난이나 조롱도 읽을 수 없었다. 그저 조용하고 어쩌면 약간은 어색한 이해의 시선이었다. 켄지는 먼저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유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 짧은 순간의 교감이 켄지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질책처럼 느껴졌다. 켄지는 한동안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해는 점점 더 기울어 도시의 스카이라인 뒤로 숨었고 공원에는 하나둘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다.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지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항상 남들보다 앞서 나가야 한다고, 더 효율적이고 스마트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해왔다. 전통이나 규율 같은 것은 낡고 비생산적인 것으로 치부했다. 하지만 오늘 그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한 사람의 모습에서, 그리고 그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시스템의 힘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것은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가치였다. 어쩌면 성공이란 것이 꼭 새로운 것을 만들고 기존의 것을 파괴하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때로는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주어진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것 또한 존중받아야 할 가치일 수 있다는 것을. 혼다 호위관은 그에게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자신의 존재와 행동만으로 그 사실을 가르쳐준 셈이었다. 켄지는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평소 같았으면 지금쯤 오늘 겪은 일에 대한 냉소적인 글을 쓰거나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다. 그는 폰을 다시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대신 그는 고개를 들어 희미해지는 하늘과 고요한 공원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연못의 수면 위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마른 낙엽 소리. 그는 그저 그 순간의 일부가 되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더 이상 세상을 효율성과 비효율성으로 나누려는 조급함도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기 위한 오만함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대신 조용하고 약간은 서글픈, 그러나 분명한 성찰의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거창한 깨달음이나 극적인 변화는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 무언가가 그의 안에서 달라지고 있었다. 마치 딱딱하게 굳어있던 땅에 작은 균열이 생기고 그 틈으로 새로운 시각이 스며드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공원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조금 느리고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다. 그는 황궁 쪽으론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이제 막 불을 밝히기 시작한 도시의 거리와 그 안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름 모를 사람들을 향해 있었다. 오늘은 그에게 길고도 중요한 하루였다. 비록 씁쓸했지만 값진 교훈을 얻은 날이었다. 그의 혁신을 향한 여정은 잠시 멈추었지만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르는 자신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여정이 막 시작되고 있는지도 몰랐다. 이야기는 그렇게 화려한 결말 대신 조용한 성숙의 시작을 암시하며 막을 내렸다.